따라서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이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중국과의 싸움은 피할 길이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 게다가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 종료 시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2027년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 그래서인지 몰라도 2027년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3년 초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완료할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 과연 중국은 타이완을 상대로 진짜 일을 벌일 것인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마어마한 군사력 증강.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켜 왔습니다. 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왔던 공군력의 경우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22와 F-35에 비견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 스텔스 전투기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는 최근 들어 급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군력 또한 군함 숫자로 보면 이미 234척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미 해군의 219척을 능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CCTV는 그동안 중국이 숨겨왔던 공포의 무기에 대한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중국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5. 둥펑5에 탑재된 핵폭탄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히로시마 원폭 200개의 위력. 중국이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무기까지 공개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감 때문. 중국의 이런 자신감은 어찌 보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진짜로 한다면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먼저 일본의 반응. 일본은 대만 침공 문제를 자국의 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은 일본에겐 생명선과 같은 해상 교통로. 따라서 타이완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일본은 경제와 안보가 파탄나는 상황에 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어떨까? 필리핀은 대만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 또한 타이완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군 지휘부는 만약 타이완이 침공당하면 불가피하게 개입할 거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 다음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한 호주. 호주 또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발생 시 동맹인 미국과 공동행동을 취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대만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시사하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안보협의체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모든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태도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란 것은 언제나 과거를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중화민국이 보여준 행동. 그것은 지금의 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중화민국의 장제스에게서 이런 전문이 날라왔습니다. 우리 중화민국은 남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C-46 수송기 20대로
최정예 중화민국군 3만 3천 명을 5일 안에 한반도에 보낼 수 있다. 장제스의 파병 의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장제스는 한국, 중화민국, 일본 3국이 연합군을 조직해 미국의 지휘 아래 북한의 공세를 공동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을 정도. 그렇다면 당시 장제스는 왜 그렇게 한반도 파병에 적극적이었을까? 타이완 주변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앉아있다면 중화민국은 역사의 방관자로 전락할 것이다. 장제스는 중화민국이 이 기회에 미국과 함께 참전한다면 공산주의 중국에 대항하는 한 팀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이후 미국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여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선을 했던 것. 또 하나의 참전 이유는 잃어버린 중국 대륙의 회복. 장제스는 이참에 북한을 통해 중국 대륙의 동북 지방으로 진입하거나 중국 동남 해안 지역을 제2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제스가 파병 제안을 했던 6.25 전쟁 초반의 상황에서 장제스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정예 병력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만 했던 미국의 입장. 그 어떤 나라라도 도와만 준다면 그야말로 감지덕지였던 셈. 그래서인지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처음부터 장제스 군대의 파병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장제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우리가 장제스의 군대를 받아줄 경우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자극하여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당시 미군 지휘부에서는 국공 내전에서 패전한 장제스 군대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정부는 매우 중대한 사실 하나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발발 전부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합의. 만약 북한군이 밀리게 된다면 마오쩌둥 당신은 반드시 김일성 군대를 지원해줘야만 한다. 따라서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이 완전히 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중국과의 싸움은 피할 길이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장제스 군대 파병 거부. 이는 당시 미 트루먼 대통령이 얼마나 중국의 참전에 노심초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공군의 개입이 두려웠던 트루먼 대통령은 아예 쐐기를 박는 조치를 추가합니다. 전쟁 발발 후 3일이 지난 1950년 6월 28일, 트루먼은 미 7함대에게 대만 해협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강력한 미 7함대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결국 트루먼의 조치는 마오쩌둥의 중국도, 타이완의 장제스도 6.25 전쟁의 틈을 타 서로 싸울 꿈조차 꾸지 말라는 경고인 셈. 그렇다면 미국의 이 조치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우선 중화민국의 장제스에겐 간절히 염원했던 소망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6.25 전쟁을 바라만 보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미국에 적극 편승하여 타이완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대륙 진출의 꿈까지. 한편 중국의 마오쩌둥에게는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굳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미 7함대 파견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시아 인민들의 일이다. 미국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 1950년 1월 5일 트루먼은 대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건 5개월 전의 성명이 허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과연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타이완과 한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이완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고자 했음에도 칼같이 거부당했지만 2025년의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분명한 것은 한국의 선택에 따라 한국이란 국가의 운명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란 사실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